오늘 12월 1일입니다. 저는 지금 어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어스 스튜디오는 ES 스튜디오인데요. 우리 이경호 선생님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들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또 협업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 공간인데요.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거는 지난번에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에 가서 그 작품을 돌아보고 그날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번 가장 화제작으로 이렇게 떠올랐던 노아의 방주 오래된 미래 2200년 연미산에서라는 그 작품을 보면서 작품에 대한 어떤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방문을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9월 초까지 한 70일간 제작을 했고요. 처음에 그래픽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설계가 없이 시작하는 바람에 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70일 동안 54일간에 또 장마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태풍까지 오고 이 작업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21세기에 기후위기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2150년에 해수면이 70m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좌초된 어떤 노아의 방주 형태의 배가 2200년 연미산에서 발견됐다는 가정하에 시작한 작업입니다. 저희 이제 어스 스튜디오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인데 이번에는 두 분의 목수님과 한 분의 그 디자이너랑 같이 공동 작업으로 서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에 실내에는 어떤 약간 샷변 형태의 공간이 있고요. 명상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모니터를 2대를 갖다 놓고 앞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생각침을 일으킬 수 있는 비디오가 나오고 한쪽에는 여기 같이 70일 동안 고생한 제작 과정이 나옵니다. 올해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이 노아의 식구들 타서 살아남았지만 이건 제가 기후위기 방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연미산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연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온 아기들이 같이 배를 타서 어떤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달받고 실생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자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작업입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던데 전체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높이가 대략 11m 한 10cm 정도 되고요. 네. 또 그렇게 됩니다. 넓이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나의 기도실처럼 방이 하나 나오고 네. 그쪽에서 이제 머물다가 비디오 한 편 보시고 그리고 나오시면 돼요. 네, 같이 작업하셨던 분 같고요. 네. 고승현 비엔날레 운영위원장 모습도 보이고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 거의 영구적으로 거기에 보존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자연미술관 자체가 그런데 이제 나무로 만든 것들은 그 수명이 이제 나무의 수명이 다하고 썩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다시 다른 작품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네. 관리를 어떻게 하게 따라서 이 작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는 그때가 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임수비 총감독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중에 이 방수 형태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갔다가 나무에 끼워서 오랜 시간을 연출하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같이 참가한 장태산 목수님과 조상철 목수님 교수님이 한번 크게 해보자. 네. 그분들의 어떤 생활을 제쳐두고 저랑 같이 이제 71일 동안 동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제 작업을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의 아이디어는 기획은 제가 했지만 그 비엔날 했죠. 위원장님, 임수미 총감독님 다 해서 같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작업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이 협업위에서 사실 올해 여름에 정말 굉장히 기후 조건도 좋지 않았는데 71일간의 대장정을 거쳐서 어느 동안 한나의 커다란 대형 작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미술계에 시사하는 바 이런 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이런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제가 이 선생님 평소에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영상 미디어 작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저쪽으로 가셔서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네, 이 화면은 제가 아마 발진 다큐에도 기고를 한번 했던 작업입니다. 네. 처음 제가 기후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2009년인데요. 네네. 금요일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베니스 상마르코 광장이 물에 잠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이스버그 형태가 거꾸로 된 아이스버그 형태인데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어항의 형태고요. 거기 안에 동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는 항상 안테나를 열어놓고 사니까 이게 왜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왔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시간이 좀 지나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죠. 지금은 지구화 사람 대표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평창동 대화문화재단에서 토마스 베리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우주 이야기에 대한 토론회가 있다. 번역하신 명경선 선생님도 오시고, 유니온 신학대학 정영경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같이 토론회가 있는데 참석할 의향이 있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지구는 인간의 끝이 아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의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어떤 약간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있는데 그때 아트 나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래된 미래란 전시 제목으로 전시를 참가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안에 책장에 우연히 봤는데 오래된 미래란 책이 있었어요. 네. 엘레나 호지 선생님이 쓴 책인데 라다크에서 묻다 해서 거기도 지구 아주 조용한 마을이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이제 황폐해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는 책이었는데 또 자연스럽게 우연하게도 엘레나 호지 선생님을 10년 뒤에 지구화 사람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모든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10년 전부터 이제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같이, 지구와 사람과 같이. 거기에 이제 생태대, 지구법, 동물법,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문화 연구회. 지구의 정복자라는 에드워드 윌슨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책 표지에 고갱의 말년에 97년작, 그러니까 이분이 삶이 형편없었잖아요. 고갱의 삶에. 네. 매독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제 인간에 대한 물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에드워드 윌슨의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제목을 창원 조각 비엔날레 이지섭 감독님이 맡아서 할 때 그때 이제 아까 꿈에서 꾼 걸 좀 작은 형태, 이것도 한 10m 가량 되나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참담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에 또 선천성 심장 기형을 알게 되고 그때 또 심장 판막 수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 달라지고, 아기가 크면서 아기를 2006년에 이제 40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네네. 그러면서 그 전에 작가를 혼자 살 때는 그냥 뭐 작가 욕심, 네. 그냥 좋은 작업, 후세에 남기고 싶은 작업, 이런 것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 작업을 해왔다면, 아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슈가 2015년 IPCC 파리 기후협약, 그러니까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기후협약, 유엔이 하는 기후협약 기구체입니다. 근데 그게 2020년에 이제 만료가 돼요, 교토 의정서가. 그래서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2015년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바마도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와서 합의를 하고 했지만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2015년부터 한 5년간이 또 정체된 시기죠. 그동안 패권 국가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폐기물을 약소 국가들이 이제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이산화탄소, 기후위기는 이 탄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4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인간이 배출한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배출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올해 특히 유난히 그 정점에 다다랐고, 또 팬데믹 상황,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올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TV나 라디오나 지면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54일간의 장마, 이례적인 장마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가뭄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나 호주는 9개월 동안 화재가 끊이지 않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1940년에 플라스틱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GDP나 온도가. 플라스틱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때 2015년 IPCC 회의에서, 파리 회의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임계점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 전까지는 1.5도까지는 어떤 정도로 유지할 수가 있지만 2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는데, 1도에서부터 6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구가 받는 그 고통들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이제 나와 있는데, 마크 라이너스가 쓴 최악의 경우에는 북극, 남극, 만년설 이 다 녹아버리고, 그러면 온도가 6도까지 올라가면 해수면이 70m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물이 온도가 뜨거워지면 무리가 부피가 커진답니다. 그래서 남북 북극이 녹아서만 70m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70m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몇 프로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2도 이상 올라갈 때는 만약에 2100년에 1도씨가 1m가 해수면이 정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차츰차츰 군소도 수국, 작은 섬나라들이 잠기게 될 것이고요. 잠기기 이전에 그 식수가 염수로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그럼 내륙에 오게 되고,
내륙 지방 지구의 3분의 1이 해수면 해안가의 대도시들이 있는데 이 대도시에도 인천부터 해서 부산 뭐 다 잠기게 될 테니까 다시 내륙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네.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것이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부터 발생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환경과 생태의 변화를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되돌려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제가 와서 이 선생님의 이야기와 또 이 작업 과정을 듣다 보니까 또 우리 이 선생님의 어떤 경험과 또 우리 예술가가 할 수 있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거를 작품을 통해서 예견해주고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받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또 어떤 예술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우리 그동안 이 선생님이 해왔던 이런 작업이 더 연속성을 가지고 더 확대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기대 또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 하나. 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웨이웨이나 어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영향이 있는 작가들, 네, 네, 그런 작가 데미안 허스트나 이런 작가들이 아마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시면서 순회 전시를 해도 네.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음악가로 BTS 네. 이런 친구들이 아미를 동원해서 기후위기 네. 당장 아버지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바꿔주세요. 네, 이런 말 한마디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권의 책 2박 3일의 포럼도 중요하지만 네,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직관적인 네.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많은 작가들이 한번 한 작품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장 내 자신에 대한 문제, 이러한 심각성을 함께 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여기 이런 점에 좀 주시해 줬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어수 스튜디오에서 이경호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어수 스튜디오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